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치자 여러분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월간 플래툰 홍편 인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훈장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앞에 네. 우리 그 김PD님 계시죠? 네. 우리의 전진을 맡고 있나요? 전진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하하. 네. 자, 이렇게 밀떡이 힘차게 시작됐는데요. 이번 시간 지난 시간에는 또 그 큰 주제 그 네. 이슈를 한번 다뤄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좀 자그마하지만 네. 그 또 한 주간 또 네. 있었던 이야기들, 네. 그렇죠. 이야기 이슈. 보따리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이슈가 이슈. 예. 네, 풀어보도록 점점 하겠습니다. 이슈. 네. 자, 뭐 어떤 거부터 뭐 말씀 나눠볼까요? 예 일단 또 항공모함 얘기가 또 나오겠는데 이게 좀 엉뚱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브라질에서 퇴역한 항공모함이 있습니다. 네. 상파울루라고. 네. 그게 아직 이제 퇴역하나요? 퇴역한 지 조금 됐습니다. 네. 그거를 이제 지금 들여오자 우리나라에. 그래서? 왜냐면은 얼마 전에 브라질 정부에서 이걸 매물로 내놨어요. 가격이 15억 원입니다. 15억 원에 판다고요? 그렇죠. 15억, 사서 그 레스토랑으로 쓰면 안 돼요? 15억 원. 그렇죠. 15억 원. 그건 뭐 거의 아파트. 아니 근데 그냥 15억이면 가는 파는 가격이 그걸 또 가져오는 비용도 따를 거 아니에요, 그죠? 따로죠. 예. 그게 더 들겠다. 아니 일단 배송비. 지금 그 일부 모 군사 유튜버께서는 그걸 사들여 가지고 물론 쓰자고요? 레스토랑까지는 아니고 네. 물론 아무도 그거를 아. 진짜 근데 그거 저 용도 저 좋은 포차로 쓰면 돼요, 포차. 포차 좋죠. 잘 모르는데 그 고속터미널 꼭대기층에 삼겹살집이 고속터미널? 있는데 고속터미널. 네, 진짜 좋아요 거기. 음. 왜냐면은 도심지에서 볼 수 없는 넓은 정원. 그다음에 그렇죠. 막 이렇게 풍광이 보이니까 송도 같은데 앞바다에 딱 갖다 놓고 포차로 분양한다 그러면 정말 대박일 거예요. 어허. 글쎄요, 저는 뭐 포차 예. 샌디에고, 레스토랑 상파울로 아니, 브라질 포차 어때요? 샌디에고에 있었던 네. 그 가보셨겠지만 샌디에고의 어떤 그 항공모함 미드웨이. 미드웨이 항공모함의 박물관 해놓은 거, 음. 또 뭐 그 뉴욕에 있는 그 항공모함 박물관들 보면은 좀 괜찮은 면도 있어요. 근데 샌프란시스코에도 한 대 있더라고요. 왜 우리나라는 좀 그렇죠. 생뚱맞은 게 우리나라가 항공모함 매칭도 안 되잖아요, 잘. 근데 이제 그 홍 편장님이 좀 이슈를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 모 유튜버가 좀 낚시질 한 모튜버죠. 네, 낚시질이죠, 연도 진짜. 좀 커요. 그걸 가지고 뭐 항공모함 운용 기술을 뭐 익히자는 둥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예. 근데 차마 그분도 이걸 들여와서 개조해서 전력으로 쓰자라는 말씀까지 못하는 게 이 배는 원래 프랑스 해군이 운용하던 항공모함 포슈였습니다. 클레르망 포슈. 네. 포슈. 이게 진수가 된 게 50년대 개발해가지고 진수가 된 게 60년대 초예요. 1960년입니다. 지났네요. 실전 배치 그 63년. 백두산 그 뭐죠? 백두산? 백두산함 얘기하시는 거예요? 백두산함. 네. 그때쯤이네요. 갑자기. 아니 그때쯤인 것 같네요. 백두산함보다는 그거는 좀 느리죠. 좀 뒤죠. 알겠습니다. 그거는 어쨌든 반세기가 훌쩍 넘은 정말 거의 60년 돼가는 그런 엄청 오래된 배는 건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참 그리고 제가 언급을 못 드렸는데 우리 지금 아마 듣고 계시니까 잘 모르실 네네네. 거예요. 우리 훈자크님 네. 완전히 팬텀 오페라. 그렇죠. 네네. 아, 이제는 네네. 확실하게 뭐 잘라갖고 오셔가지고 네. 너무 멋있어요. 살이 찌면서 이제 얼굴에 더욱더 자신감이 없어지면서. 네. 그럼 저는 어떻게 걸로- 삽니까? 그럼 네? 저는 드릴까요? 회사 이거 하고 다니시면 정말 죄송합니다. 별명이 저승사자겠다. 자, 일단 이 배는 프랑스 해군에서 1963년부터 운영을 하다가 그렇습니다. 1990년대 끝 무렵 99년경에 퇴역을 시킵니다. 아, 그 다음에 2000년 그렇죠. 프랑스도. 네. 2000년에 브라질에서 이걸 업어옵니다. 말 그대로 업어왔어요, 진짜. 왜 업어왔을까요? 왜냐면 어떤 목적으로? 브라질이 원래 항공모함을 운용하고 그렇죠. 있었습니다. 네. 아, 근데 원래 운용하던 게 2차 대전 때 영국에서 건조한 진짜 구형이었어요. 그래서 퇴역을 시킨 다음에 그거의 후계함으로 마침 프랑스가 퇴역을 시키니까 그걸 업어온 겁니다. 왜냐하면 브라질 같은 경우도 뭐 남아메리카의 군사 강국 중에 하나. 나름 그- 분석합니다. 네, 왜냐면 그렇죠. 그런 좀 제가 보기에는 그런 좀 이렇게 뜬구름 같은 군사 강국이라 뭐 항공모함 저는 사실 이게 좀 문제가 됩니다. 지금 브라질이 왜 항모 운용이 중단됐을까?
어떤 그 전략적인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아, 들여놓았으나. 이것을 활용하고 전략에 사용할 어떤 그 목표와 그 확실한 그 운영 전략이 없으니까 계속 그 놀려오고 거기 뭐 함재기도 그냥 옛날 구닥다리 그냥 그렇죠, 계속 갖고 스카이워크. 있다가 예. 그거 운영 중단되니 함재기 운영 중단되고 그 이후에 신규 도입 교체 사업이 전혀 중단되다 보니 항모가 있을 필요가 없고 그리고 항공모함 하나로 뭘 합니까? 그렇죠. 전혀 퇴역 어쨌든 그래가지고 10여 년간 어떻게 쓰긴 썼는데 과연 브라질 해군의 항모가 필요하냐의 논란은 정말 그렇죠. 운용 기간 내내 있었고 근데 다른 모든 논란을 떠나가지고 너무 오래된 배라 결국은 2017년에 퇴역을 했다가 결국 이걸 그래가지고 퇴역한 다음에 그 사람들도 박물관으로 쓰네만에 말은 많았는데 결국은 작년 11월에 완전히 제적됩니다. 퇴역을 떠나서 이제 이제는 뭐 어떤 쉽게 얘기해서 퇴역을 했다고 그래도 일단 그 나라 해군에서 갖고 뭔가 다른 걸로 쓸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안 되겠다 그냥 완전 버리자. 그렇죠. 활약이 없었어요? 네? 활약이 없었어요? 뭐 전쟁도 안 하고 전쟁이 브라질에 뭐 어떤 전쟁이 있었습니까? 그럼 브라질은 그 깽단이랑만 싸우니까. 그쵸. 뭐 테러 조직들아 내지는 견제할 나라가 깽단. 없어요. 예. 근데 원래 아르헨티나랑 사이가 안 좋았었는데 아르헨티나가 포클랜드 전쟁 때 사실은 타격을 받고 지금도 그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FA50을 도입하니 그렇죠. 많이 이러고 있는 거 보면 그렇죠. 유일한 옆에 해군국이 아르헨티나인데 아르헨티나 해군은 거의 망한 집이에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견제를 할 이유조차 없을 정도로 망해 있기 때문에 네. 항모는 더더욱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 본론적으로 말해서 그 10억의 시장에 내놨다는데 그걸 살 나라에 우리나라가 이제 뭐 항공모함 하니까 그 많은 그 뭐 낚시질과 함께 도입을 하면 뭐 이런 분위기인데 그렇죠. 아니 근데 그게 우리가 사는 게 막 확정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죠. 그냥 일부 우리가 사면 어떨까 이런 그렇죠, 거. 그렇죠. 일부의 예. 주장이죠. 네, 15억이면 싼 값이니까.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고철 가치 이상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예전 그 뭐 우리 그 밴드에도 글이 올라와서 제가 뭐 써드릴까 하다가 이제 다른 분이 바로 어떤 그 주제 비슷하게 그냥 쓰셨는데 고철이죠. 딱 그런 거예요. 고철이죠, 옛날 진짜. 우리가 그 러시아 항공모함 민스크 네네. 들어올 때 네. 마찬가지로 고철로 들여오는 거예요. 네네. 그 고철 가격 이상 이하가 아닌 게 15억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운용된 지가 70년이 넘었기 때문에 사실은 엔진이라든지 이런 건 낡을 대로 낡았을 거고. 배울 가치가 없어. 일단 추진기관은 전기 터빈이기 때문에 어우야. 정말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참고할 가치는 한 푼도 없고 그다음에 레이더 같은 전제 장비도 기본적으로 일기였겠죠. 구식이라 그거를 우리가 봐서 배울 게 없어요. 아니 근데 이렇게 저는 궁금한 게 저희가 이렇게 논하는 것 자체가 발단이 된 게 그 모투 부분이 그렇죠, 좀 모튜버. 인기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인기라기보다는 막 던져 그냥. 막 던져요, 그 양반.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게 좀 확산이 된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뭐 아. 정기적으로 뭐 그 미 해군이나 그 미군에서 이렇게 물자가 들어오면 뭐 전쟁이 난다고 하질 않나. 아, 그냥 무조건 그런- 던져. 그래서 이렇게 사실 그러면 예, 많은 분들이 싹 쏠리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대한 언론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유튜버라든지 팟캐스트 같은 게 근데 이게 장점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은 예전에는 그 저 농담반 진담반으로 중앙 일간지 같은 데서 예를 들어 정명섭 바보다라고 3번만 나오면 저는 그냥 바보가 되는 그렇죠. 거였거든요. 대안도 없고 대책도 없었는데 지금은 성호가 아니고 이제 3원 바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대한 언론이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넘어가는 사람은 없지만 반면에 내가 그냥 다른 거 다 안 하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겠어.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한다면 이제 그것도 또 이제 빠져들 수 있게 문제가 그렇죠. 되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저희가 재대안이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셈이 되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제대한 언론. 이 시점에서 제가 좀 그 주제를 조금 틀면 네. 뭐 그건 그렇고 마이크도 그럼 약간 실제로 틀까요? 네, 트시죠. 항공모함을 우리가 만약에 운영한다 했을 때 저는 물론 항모 불용론자인데 네. 항공모함을 운영한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땐 어떤 수준의 항공모함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또는 몇 척을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그 현실 가능할까 하는 거에 대한 뭐 여러분들 각자의 한번 의견이 있으신 우선 홍 필장님. 예, 예. 일단 아까 말씀했던 항공 사실 그 브라질 항공모함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그 처음에 그걸 들여오자한 분이 그래도 거기서 뭐 착함 기능이라든가 뭐 이함을 위한 뭐 캐터펄트 사출기 이런 거를 배울 수 있지 않겠냐 그러는데
솔직히 그 정도 시설이 필요한 항모까지는 우리나라의 무리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슈퍼호넷 정도의 라팔이나 슈퍼호넷 정도를 운용할 수 있는 정말 대형 항모를 들여오자라는 얘기인데 그것까지 가긴 우리나라 여건상 좀 힘들죠. 그렇죠. 우리가 완전히 그 국방의 틀을 바꿔서 영국 육군 수준으로 모든 그 부대를 줄이고 영국 육군 수준의 200대 미만의 그 전차. 기체 공군기만 운용하고 이랬을 때 나오는 재원을 가지고도 사실은 뭐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뭐 그렇죠. 예. 그렇다 설사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거 갖고 어떤 전략적인 효과를 얻느냐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홍 편장의 의견에 100% 그러니까 동의합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죠. 하나는 비용. 왜냐하면은 항공모함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항공모함에 들어갈 함재기. 그다음에 항공모함과 함재기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걸 호위해야 될 호위 세력. 왜냐하면은 대표적인 게 태국의 항공모함이 그냥 항공모함만 들여온 바람에 이제 그냥 그 나룻배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린 크리 거죠. 나룻배. 네. 나루 에벳. 네. 나룻배가 됐네. 네, 나루 그런데 에벳이 나룻배가 태국 같은 됐어요. 경우는 사실 그 항공 탑재기도 들어오긴 했죠. 해리어가 몇 대 들어왔죠. 해리어의 초기형 버전이 들어왔는데 너무 오래 굴려먹던 그렇죠. 거 구닥다리 들어오니까 이게 부품 수급이 안 돼. 제가 더 완전히 무서운 스페어가 얘기 해드릴까요? 떡이다. 그거를 그거를 나중에 태국도 이제 정신을 차려서 호위함을 들여오려고 했는데 하필은 중국제를 들여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제는 들어와서 싼 값에 싼 게 비적을 샀더니 고칠 게 너무 많아. 고장도 많이 그래서 나고. 구입한 비용만큼 돈을 들여서 개조를 하는 바람에 추가적으로 호위함을 못 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친 거는 고친 대로 못 쓰고. 그렇습니다. 참고로 현재 태국 해군은 자기들을 자랑하기 위한 관함식의 대표 함정으로 내보내는 게 대한민국에서 그치. 건조한 함정이고요. 네, 걔네들의 해군의 그 이름이 뭡니까? 대국급 태국 해군에서 운영하는 함정 이름이요. 네. 그 네임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자, 이제 왕조 그-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한 호위함급이에요. 그러니까 호위함급. 호위로 치면은 그 울산급 이상의 그 3,000톤급 미만, 2,000톤급 이상의 그 전투함인데 그 전투함을 그러니까 제가 한 번은 기억하는데 421일 거예요 아마. 예. 전투함을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태국 해군은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이급은 우리나라에서 건조한 함정, 로급은 중국 함정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 해군이 우리보다 못하다는 건 아닌데 그만큼 우리나라의 그 전투함 건조 기술 세계적인 건 맞습니다. 그 문득 궁금한 게 동남아에 네. 태국 말고 네. 또 좀 라이벌 정도 될 수 베트남. 있는 동남아 태국의 라이벌이라면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정도. 예. 있고. 특히 인도네시아가 해군이 인도네시아가 좀, 그렇죠. 네. 여러 가지 아, 투자를 많이 하네요. 네. 여기 있네요. 저기 네. 부미볼 굉장히, 아달 어려워요. 걔네들 말이기 때문에 네.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아마 왕조인가 왕인가 이런 그럴 식으로 거예요 했죠. 아마. 그만큼 그냥 기대가 그래서 크다는 뜻이죠. DW3000F라고 그렇게 그 원래 수출명을 그냥 퉁쳐서 얘기합니다. 네, 그거는 적혀 이제 있어서. 네, 그렇죠. 대우조선에서 건조했기 네네. 때문에 대우해양조선에서 건조했기 때문에 DW 그다음에 뭐 3000 프리킷. 뭐 그렇죠. 그렇게 예. 나오는데 EU 이렇게. 3000톤급에 준하는 프리기함이에요. 그러니까 호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그 비용이 될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 함대를 한 개 함대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있는 걸 긁어 모아서 쓸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음. 어딘가 펑크가 나니까. 두 번째로 그렇게 해서 제가 생각하는 마지노선은 말씀하신 대로 아메리카급이나 아니면은 정도, 퀸 예. 엘리자베스급 정도예요. 6만 톤 정도 돼서 한 40대 정도의 중형급 전투기를 이제 운용할 수 있는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지 주변 국가에 대한 억지력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려면 최소한 이지스급 호위함 그게 하나나 두 개. 두 척은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대구급이나 인천급에 해당되는 프리킷 또 두 척은 두세 있어야 척 되고. 있어야 되고 또 잠수함도 딸려 보내야 되고 비용이 어마어마한 데다가 또 하나가 제가 요즘 이제 글 쓰다가 심심할 때 되면 탑건 1편의 오프닝을 보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전투기가 날아가면서 막 그 활주로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보여요. 그렇죠. 정비사들인데 이거 그냥 단순히 그런 게 저는 미 해군의 힘이 진정한 힘이 여기서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 복잡한 활주로에 그 전투기들 넣고 빼고 그 와중에 급유하고 무기 달고 이런 거는 미군이 정말 반세기 넘게 쌓아온 노하우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렇죠. 중국 해군이 그 항공모함 운용에 대해서 그 모티브로 삼으려고 했던 나라가 원래는 러시아였어요. 아, 그랬었죠. 근데 하다 안 되니까 이게 너무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네네. 결국은 우리는 미 해군을 추종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 해군의 운영 노하우를
직접 배우진 못하지만 여러 가지를 그렇죠. 직간접적으로 봐서 지금 운용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함재기 문제, 그렇죠. 뭐 함재기 우리는 사고도 체계가 있어서, 다를 테니까, 예, 그죠? 네. 뭐 함재기도 이제 교체해야 되고 물론 그들이 결국은 4척 내지 5척의 항공모함을. 중형급 항모 정투단, 그러니까 항모 전단을 운영하긴 할 겁니다. 할 거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그거에 대항하는 그런 그 항모 전단을 꾸리기에는 너무 우리들 조건이 안 좋죠. 맞아요. 안 맞죠. 괜히 과용이고. 음. 그래서 저는 그전에는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말레카 해협까지의 뭐 천회리. 해양 네. 보호인데 사실 그 부분도 좀 참- 그렇고요. 제 생각에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강력한 강습 상륙을 위한 지원 성격의 중형 항모랄지 내는 상륙 모함이랄지 예, 그 정도. 이런 정도로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고 예, 사실 그렇죠. 우리나라의 해양 환경을 비교하면 딱 맞는지 모르겠지만 전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탈리아가 떠오르거든요. 네. 네, 비슷한 면도 그렇죠. 있죠. 그런데 사실 그렇네요. 이탈리아는 그 자신들의 장점, 그러니까 이제 그 지중해 중간에 자신들의 육지가 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이제 나름대로의 머리를 썼죠. 뭐 실전에 나갔을 때 이게 그게 다 폭망해서 그러긴 했지만 그리고 사실 뭐 지금 뭐 항모 뭐 보유론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항모 보유론자가 아니고 그런 이유가 우리나라가 추종해야 될 그 상륙 모함은 캔버라급이 아닐까. 딱 캔버라급이에요, 호주의 진짜. 캔버라급.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 중에 비교 우위에 있는 유일한 자산이 그 해군 쪽에 강력한 해병 전력이거든요. 그렇죠. 지상 무기 체계도 굉장히 올라와 있는. 그렇죠. 그리고 그걸 추종할 거나 가꾸기 위해서는 쉽게 단기간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일본도 이제 해병 여단급을 시작한다 그러나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잖아요. 그거를 좀 억지로 항공모함으로까지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건 좀 오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뭐 일부에서는 이게 있으면 뭐 독자적인 뭐 항공 작전, 해상 작전이 가능하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전장 환경이 해양 아니 환경에서 좀 겨우 어렵죠. 열 몇 대의 전투기를 실은 아주 쉽게 해서 일개 비행대들을 가지고 독자적인 어떤 그 작전을 할 수 있다 보느니 솔직히 굉장히 어불성설이에요. 특히나 주변국이 뭐 어디 태국이나 뭐 어디 말레이시아. 미얀마 이 정도 국가라 해도 사실 쉽게 얘기할 수 없는데 문제는 주변은 중국하고 일본입니다. 정말 그거 가지고 그러면 경항모 한 척으로 뭘 어쩌겠다는 그다음에 건 러시아도 있죠. 그리고 굉장히 우리가, 참 이 부분을 억지라고 봐야죠. 갑론을박이 정말 사실 그 언론에서는 막 그런 게 이슈하기 좋으니까 이제 그렇죠. 얘기를 하는데 네. 군에서 특히 합참에서의 그 어떤 그 회의 때는 갑론을박이 참 많대요. 그렇죠. 근데 F-35의 추가 20대를 들여오는 거를 B형으로 할 것이냐 A형으로 할 것이냐의 갑론을박은 일단 지금 수면 위에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A형 20대 추가 도입 A형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거의 결정됐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 합참에서 음. 꽝꽝한 건 아니고 그렇게 A형, 하죠. 네. B형이 헷갈리면 지금은- O형으로 들여오면 되지 않을까요? 네? A형, B형 다 쓸 수 또 있고. 약간- RH 마이너스일 수도 네, 있어요. 약간 AP형 같으신데요 지금. 아, 지금 감기 있습니다. 네. 더워서 네.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말씀을 좀 이어가자면 그렇게 어떻게 막 다 쪼들려서 일개 항모 전단을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한 개 항모 전단이면 이거는 전쟁 나면은 군사 목표에 가장 좋거든요. 비스마르크 아니, 이상 되기가 어려워요. 아니 근데 이게 이제 호위함이 있으면은 좀 괜찮긴 하겠지만 그 이렇게 공격받기 되게 쉬운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아니, 게다가 문제가 당하기가?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와 주변국의 거리가 멀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어떤 중국이나 일본의 지상 발진 전폭기들의 그 작전 반경 밖에 있는 나라라면은 항모가 나름 쓸모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다 그냥 안에 있는데. 중국하고 상대하든 일본하고 상대하든 정말 그 상대방의 지상 발진 항공기의 범위를 못 벗어나요. 공격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한방 이렇게 하면 그래서 아주 좀 그러니까요. 다 날아갈 떠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떠다니는 목표가 되는 비행기도 거예요. 날아가고 네. 그 일부에서는 지금 이게 항공기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 비행장이 무력화가 되면은 그때 항모를 아. 출항시키면 된다는 얘기하는데 문제는 그런 얘기도 많죠. 그것도 무력화시키면 뭐. 왜냐하면은 항모는 대부분 항구의 정박해니가 더 길기 때문에 북한이 정말 우리나라의 공군기지를 다 무력화시킬 정도로 탄도미사일 능력이 강력하다면은 항모도 가만히 있지 항모가 않겠죠. 있는 날에 다 같이 공격하면 돼요. 그렇죠. 그럼 항모도 그냥 끝입니다. 그리고 그럼 뭐 그런 날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기본적으로 안전하면 4척,
최소한 3척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지금 근데 지금 한 척의 항모 전단 운용도 상당한 비용이 드는데 지금 돈이 지금 여기서 지금 몇 조 원씩 막 팍팍 그렇죠. 올라간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짤랑짤랑하고 지금. 비용 많이 들 것 항모가 같아요. 유용하려면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한반도에서 유용하려면 적어도 3척 이상의 항모 그리고 야, 항모가 아니라 십몇 항모 조다- 전단이 있어요. 돼요. 십몇 조 원 지금 올라가는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십몇 조 규모 원. 항모의 규모도 이제 뭐 조그만 얘기한 열몇 대 정도가 아니라 최소한 퀸에즈급 정도는 2, 돼야 돼요. 30대 최소한 2, 네네. 30대는 최소한 2, 30대 정도 하는 게 3척. 자, 10조 더 올랐습니다. 20조 됐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이태리가 하나의 모델이 되고 영국이 하나의 지금 말씀하신 영국이 모델이 되는데 결국은 중형 항모 이상의 전력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늘 주장하지만 공중항모를 도입해야 됩니다. 아. 헬리캐리어 같은 거 도입해야지 이런 얘기할 논란이 줄 끝났어. 알았어. 네.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헬리캐리어 어디 뭐 있어요? 저기 마블에서 만들었잖아요. 아, 한 달. 마블. 은하철도 999 얘기하는겨 지금. 아 헬리캐리어 그거요. 네, 마블에서 나오잖아요. 마블. 그 언젠가 나올 우리-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그때 어렸을 때 저기 홍 필장님 어렸을 때는 더 어렸었나? 인형극 같은 데서도 나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왜 그 우주전함 무슨 나디아. 아마 VO. VO지 VO. 우주전함 VO. 원래 야마토였는데. 야마토죠, 야마토였어요. 예. 네. 좀 야마토 같은. 자매품 토마토는 없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자 야마토 토마토까지 나왔으니까 빨리 이제 주제로 다시 넘어와서 예, 넘어가죠. 네, 예. 결국은 결국은. 항모론에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다. 뭐 이런 걸로 하나 말씀드릴 이제 수가 있어요. 변수가 있다면 남북 통일이 되고 중국과의 관계가 이제 어느 정도 그런 군사를 굉장하게 줄어든다면 그때 이제 해양에 투자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아,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사람은 어디서 끌어오냐는. 그때쯤이면 안드로이드가 해결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정말 안드로이드라도 만들어서 하기 전에 안 될 정도로 지금 해군의 인력난이 심한데 문제는 2030년대가 되면은 아 맞다. 진짜 인구 절벽이 넘어서 인구 해일이 와요. 진짜 쓰나미입니다, 완전히. 그 큰일 얘기도 납니다. 한번 이슈를 한번 다뤄보면 나중에 해야겠죠, 좋을 그건. 텐데. 네.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잖아요. 그 국방 개혁 그 2.0의 개편이 된다 하더라도 지상군의 부족한 병력이 있어서 그 네. 부분을 어떻게 할까 하는데 하물며 해군 쪽? 그렇죠. 뭐 난감한 문제죠. 지금 막말로 항모 한 척을 만들면은 잘못하면 앞으로 다른 군함 두세 척은 운용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얘기가 나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이게 이민자를 받아야 되나? 근데 이상하다. 우리 항모론 얘기만 하면 갑론을박 딱 이제 그 반반으로 나눠서 막 얘기하는데 우리는 거의 통일이라는 거 같아요. 아니 저희 그러니까요. 공중항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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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끼고. 어벤져스. 어벤져스. 헬리캐리어 멋있지 않아요? 허공에 떠 있으니까. 멋있긴 하더라. 근데 이제 신기하죠, 문제 예. 하나 있죠. 승무원이 이제 고소공포증을 알면 이제 끝장나는 거죠. 아 그리고 로키가 갑자기 섞여 들어오면 또. 그쵸, 예. 예. 자, 이렇게 공중 항모까지 얘기 나오면서 네. 항모에 대한 항모 도입론에 대한 네. 또 재미난 이야기. 그렇죠. 네. 15억에 브라질이 내놓은 그 아주 70세 가까이 포차를 된 만들면 돼요. 브라질 예. 포차. 15억이 15조가 되는 소리를 여러분 듣고 계십니다. 노인 학대의 그런 결국은 이제 결론은 그렇게 됐네요. 우리 노인 학대? 홍 기자님 그 배 아니 노인 60년 학대가 아니라 15억이 15조가 되는 소리를 그렇지. 듣고 있다는 아하. 얘기예요. 예. 15조? 15조. 150조도 불가능하진 않죠. 15조 정도면은 정도면 예. 한 대. 누구나 다 아니요. 단 두 척, 세 척 정도. 정도가 두 척일 거예요. 그게 척이 아니라 항모 전단까지 그게, 고려하고 예. 함재기 운용. 뭐 지금 답이 안 나오네. 답이 안 아유, 나옵니다. 너무 비싸요. 방송국 예. 팔아야 되나? 오케이. 네. 방송국을 왜 팝니까? 이 시점에서 이것으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파는 것까지 나오니까. 자,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 밀덕!